네, 안녕하십니까. 모두솔루션에서 기술지원팀 총괄을 맡고 있는 백승환 과장이라고 합니다. 지난 1차 웨비나 2D 설계의 다음 단계, 이제는 3D로 나아갈 때입니다에 이어서 이번 2차 웨비나는 협력사의 이기종 CAD 파일 크레오 하나로 끝내세요 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세부적으로는 크레오에서 이기종 CAD 데이터 호환과 활용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3D CAD 종류와 확장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로 크레오 파라메트릭에서 이기종 CAD 데이터 호환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라지 어셈블리 로딩 속도 퍼포먼스라고 해서 솔리드웍스와 인벤터와 크레오 파라메트릭 세 가지 프로그램에서 라지 어셈블리 로딩 속도는 어떻게 되는지 요거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크레오 파라메트릭에서 이기종 CAD 데이터 활용 설계 방법으로 DEX, CSL, FMX 모듈을 사용하여 실제로 설계에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시연을 통해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3D CAD 종류와 확장자입니다. 3D CAD 이렇게 보시면은 다양한 종류의 3D CAD 프로그램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일단 5개 정도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TC사에서 만든 크레오 파라메트릭입니다. 크레오 파라메트릭의 경우 역사도 엄청 오래되었고요. 하이엔드 퍼포먼스의 이제 3D CAD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고요. 솔리드, 서페이스 모델링과 다양한 모듈을 이용하여 설계를 진행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파일 확장자의 경우에는 파트는 .prt, 어셈블리는 .asm, 드로잉의 경우 .drw 확장자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다소 시스템에서 만든 3D CAD 프로그램 2개를 살펴볼 텐데요. 다소 시스템의 경우 PTC에서 근무하시던 분들이 나와서 만든 회사로 카티아와 솔리드웍스 두 가지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카티아의 경우 항공기, 자동차 회사에서 주로 사용하는 3D CAD 프로그램이고요. 파일 확장자의 경우 파트는 .cat 파트, 그리고 어셈블리는 .cat 프로덕트, 드로잉의 경우 .cat 드로잉 확장자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솔리드웍스의 경우 기계 부품이나 장비 회사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3D CAD 프로그램으로 파일 확장자의 경우 파트는 .sldprt, 어셈블리는 .sldasm, 드로잉의 경우 .slddraw 확장자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오토데스크에서 판매하고 있는 인벤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벤터는 기계 설계 및 제품 개발 분야에서 주로 사용하는 3D CAD 프로그램으로 파일 확장자는 파트의 경우 .ipt, 어셈블리의 경우 .iam, 드로잉의 경우 .idw 확장자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멘스에서 만든 제품인 NXUG에 대해서 살펴보면 카티아와 마찬가지로 항공기, 자동차 분야에서 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으로 파일 확장자는 크레오 파라메트릭과 동일한 확장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살펴본 5가지 프로그램 외에도 3D 맥스, 라이노, 솔리드 엣지 등 아주 다양한 3D CAD 프로그램이 존재하고 다양한 확장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기종 CAD 데이터 호환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D CAD로 주로 사용하셨던 분들의 경우 DWG 같이 공통 파일 확장자가 3D CAD는 없느냐라고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3D CAD 역시 공통 확장자가 존재합니다. 공통 확장자 형식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스텝 파일입니다. 스텝 파일의 경우 .step, .stp 확장자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ISO 10303 표준에 따른 중립 포맷으로 타사의 3D 모델링 파일을 송부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확장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IGES 파일도 있습니다. IGES 파일의 경우 .iges, .igs 확장자를 사용을 하고 있으며 CAD가
2D, 3D 영상 교환을 위해서 만들어낸 오래된 표준 포맷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STL 파일입니다. .stl 확장자를 사용을 하고요. 3D 프린팅 및 단순 형상 교환을 위한 파일 포맷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외에도 파라솔리드 파일인 .x_t, .x_b 확장자도 있고 .sat, .3mf, .obj 등 다양한 공통 파일 형식들이 존재를 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크레오 파라메트릭에서 이기종 CAD 데이터 호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일단 이미지를 하나 넣어 놓긴 했는데 이 부분은 직접적으로 프로그램에서 제가 한번 가져오기에는 어떤 파일 형식들이 가능한지, 그리고 내보내기를 할 때는 또 어떤 파일 형식들로 내보내기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여기서 열기 클릭을 하시면 여기 아랫부분에 유형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서 작은 화살표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제 가져오기 할 수 있는 파일 형식들이 다 표시가 됩니다. 네, 당연히 크레오 파라메트릭이니까 크레오 파일의 경우에는 다 가져올 수 있고요. 내려가시다 보면은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IGS 공통 파일 확장자 가능하고요. 또 내려가시다 보면 스텝 파일 STP 파일 형식도 가져오기가 가능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STL 파일 확장자 가능하고요. 더 쭉 내려오시다 보면 파라솔리드 파일 가능하고요. 이제 이기종 CAD인 NX UG 파일도 가져올 수 있고요. 인벤터 부품 어셈블리 다 가져오게 할 수 있고요. 솔리드웍스에서 만든 부품이나 어셈블리 파일 마찬가지. 그리고 라이노, 그리고 카티아에서 만든 캡파트나 캡프로덕트 다 가져오게 하실 수 있고요. 솔리드 엣지까지 가능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보내기는 또 어떤 형식들이 가능하느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랫부분에 유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형이라는 부분이 있고 작은 화살표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내보내기 할 수 있는 파일 확장자 형식들이 표기가 되는데요. 크레오 파일이니까 당연히 크레오 파일 내보내기 되고요. 크레오와 관련된 크레오 뷰 파일로도 내보내기가 가능하고요. IGS 공통 확장자죠. 가능한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스텝 파일, STL 다 내보내게 되고요. 인벤터 파일로도 내보내기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솔리드웍스, NXUG, 네, 그리고 카티아 파일로도 다 내보내기가 가능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3D CAD 프로그램, 다른 이기종 CAD 프로그램과도 호환하는 데 있어서, 호환성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라지 어셈블리 로딩 속도 퍼포먼스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 부분에 이제 솔리드웍스랑 인벤터랑 크레오 파라메트릭 세 가지 프로그램을 비교를 한 거고요. 제가 이 세 프로그램에 대해서 직접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영상을 좀 편집을 해둔 게 있어서 해당 영상 편집을 한 거를 보여드릴 텐데요. 그 전에 이제 테스트를 어떻게 진행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일단 라지 어셈블리라 하면 3000개 이상의 파트를 가진 어셈블리를 라지 어셈블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테스트에 사용한 모델링의 경우에는 6896개 정도의 파트를 가지고 있는 장비고요. 먼저 스텝 파일을 각 프로그램에서 다 불러오기를 한 다음에 각 프로그램 파일 확장자에 맞게 다시 저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크레오 같은 경우에는 네, .asm, .prt로 해서 6896개 항목이고요. 인벤터도 마찬가지로 .iam, .ipt 그리고 6896개 스텝 파일을 불러온 다음에 다
각 프로그램에 맞게 변환을 하였습니다. 솔리드웍스 같은 경우에는 .sldasm 그리고 .sldparty PRT 해가지고 6896개 동일한 개수의 파일을 가지고 있는 요 라지 어셈블리를 만들어 냈고요. 그리고 제 PC 사양을 일단 또 한번 보여드리자면, 네, 제 PC의 경우에는 그래픽카드, 외부 그래픽카드가 있고요. 그리고 8GB 정도의 메모리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설치된 램 같은 경우에는 32GB 정도 되고요. 프로세스의 경우에는 CPU죠. 네, 인텔 코어 i9 정도의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트북 치고는 좀 고사양의 PC이긴 한데요. 제 집에 있는 개인 PC의 경우에는 이거보다 좀 더 많이 떨어지는 하위 사양의 PC임에도 불구하고 크레오 파라메트릭에서는 엄청 빠른 속도를 보여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한번 영상을 보시면서 보시고 나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파일 오픈과 동시에 스톱워치 기능을 사용을 해서 측정을 했고요. 일단 모델 트리가 나오는 그 순간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측정을 하였습니다. 모델 트리가 나와야 편집도 가능하고 어떤 작업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진행을 했고요. 결과를 좀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일단은 크레오 파라메트릭이 제일 빨리 열리고요. 그 다음이 인벤터, 그리고 마지막으로 솔리드웍스 순으로 오픈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크레오 파라메트릭의 경우에는 한 1분 30초 정도가 되면은 오픈이 되고요. 그리고 인벤트의 경우에는 한 2분 11초 정도가 되면 오픈이 되고요. 솔리드웍스 같은 경우에는 3분 17초 정도의 오픈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분 30초가 지금 거의 다 돼 갔는데요. 네, 크레오 파라메트릭은 지금 거의 오픈이 다 된 것 같죠. 네, 이렇게 해서 모델 트리가 나오는 데까지 1분 30초가 소요가 됐습니다. 총 6,896개의 파트를 오픈하는 데 있어서 이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됐고요. 인벤터는 계속 오픈이 되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분 11초 정도의 오픈이 완료가 되는데요. 크레오 파라메트릭이랑 비교했을 때도 일단 40초 정도 느리게 오픈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2분 넘었고요. 슬슬 열리고 있죠. 해서 2분 11초쯤 되면 모델 트리가 완전히 나오고 작업이 가능한 상태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솔리드웍스의 경우에는 아직도 오픈이 되고 있죠. 이 세 가지 프로그램을 저도 비교를 하면서 이번에 다시 알게 되었는데요. 일단은 속도적인 측면에서는 크레오 파라메트릭이 엄청 빠르구나 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솔리드웍스는 3분 17초 정도에 오픈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크레오 파라메트릭이랑 비교했을 때 거의 2배 이상의 시간이 소요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거의 3분 다 돼가고 있는데요. 아직도 오픈이 안 됐죠. 한참 걸리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픈이 17초쯤 되면은 완료가 되는 것을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요 모델링 파일을 끄고 나서 다시 오픈을 하는 이런 작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크레오 파라메트릭은 월등히 빠른 속도를 보여주고요.
그리고 인벤터나 솔리드웍스는 지금 보시는 시간과 동일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직접 보여드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보시면 여기서 제가 모델링을 끄겠습니다. 끄고 나서 다시 열기 버튼을 눌러서 어셈블리 파일을 열기를 하면 이렇게 빨리 오픈이 되죠. 바로 모델 트리가 뜨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엄청 빠른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세션 관리에서 표시되지 않은 항목이라고 하는 부분에 가서 보시면 모델링 파일에 대한 정보들이 쫙 남아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끄더라도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지금 오픈했던 모델링 파일들에 대한 정보가 쫙 남아 있어요. 이게 어디 남아 있냐면 시스템 메모리, 그러니까 램 부분에 저장이 돼 있어서 이렇게 껐다가 다시 오픈을 해도 빨리 오픈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에 반면 인벤터와 솔리드웍스는 이런 기능이 안 돼서 다시 오픈을 한다고 하면 동일한 시간이 소요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적인 측면에서는 크레오 파라메트릭이 월등히 빠르다 라는 것을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크레오 파라메트릭에서 이기종 CAD 데이터 활용 설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용 설계로 이제 DEX, CSL, FMX 모듈을 활용을 하는 거를 시연을 통해서 보여드린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앞서 이 DEX, CSL, FMX가 뭐냐라고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크레오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듈들을 각 약자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EX의 경우 디자인 익스플로레이션 익스텐션의 약자로 디자인 탐색 확장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CSL의 경우에는 이제 크레오 시뮬레이트 라이브의 약자고요. FMX의 경우 플렉시블 모델링 익스텐션의 약자로 유연 모델링이라고 하는 모듈인데 이 기능들을 좀 사용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같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열기로 제가 스노우 모바일 모델링을 하나 오픈을 해 보겠습니다. 이런 형상이고요. 이 중에서도 저는 요 샤시 어셈블리에 있는 서브 어셈블리인 요 스타팅 어셈블리 여기다가 작업을 진행을 할 텐데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형상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지금 잠깐 모서리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다가 이제 이기종 CAD에서 작업을 한 어셈블리를 결합을 하고 또 그 어셈블리에 있는 파트 일부를 수정을 하고 하는 작업을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픈을 하면요 이렇게 나오죠. 여기다가 이제 어셈블리 기능을 이용을 해서 제가 이기종 CAD 데이터를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배터리라고 입력을 하니까 여러가지 이기종 CAD 데이터 파일이 나오는데요. .iam은 인벤터 파일이죠. 그리고 nx라고 써져 있는 건 nxug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sldasm은 솔리드웍스에서 작업을 한 파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솔리드웍스 파일을 한번 이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러내서 이렇게 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터리 아세이가 들어왔죠. 그리고 모델 트리에도 솔리드웍스 파일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저는 커버를 좀 더 하나 더 넣어 볼게요.
미리 만들어 놓은 좌표계가 있기 때문에 좌표계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배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딱 맞게 배치가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제 DEX 기능에 대해서 좀 약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DEX 기능을 이용을 해서 요 파트, 해당 파트를 좀 편집하고 수정하고 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할 텐데요. 이 모델링 형상 자체 파일을 뭐 저장을 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DEX라는 디자인 탐색 확장 기능을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형상을 좀 변형을 시킨 것을 체크 포인트로 만들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세션 관리 부분에 설계 탐색 세션의 시작을 누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제가 미리 지정해 놓은 이름들이 있어서 제가 이거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이름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디자인 탐색 기능이 이렇게 실행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을 할 텐데요. 이 파트를 활성화를 먼저 시켜준 다음에 여기다가 제가 작업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스케치를 해둔 게 있기 때문에 스케치를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시면 구멍을 뚫을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 파트에 대해서 구멍을 뚫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체크 포인트 추가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이름을 또 마찬가지로 지정을 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프레임 벤트라고 이름을 지정을 해 줄 거고요.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체크 포인트가 이렇게 추가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가 작업했던 요 밀어내기 한 것을 삭제를 누르게 되면 없어지죠. 이번에는 또 형이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다른 형상을 한번 여기다가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에는 뭐 펀치형, 다이형 뭐 등등 여러 가지 형이 있는데요. 저는 펀치형을 쓸 거고요. 기본적으로 저희 크레오 파라메트릭에서 지원을 해주는 형 틀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저는 만들어 놓은 형식이 있어서 그 형식을 좀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기, 그리고 적용할 면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나오고요. 지정을 해 주시게 되면 치수를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70, 19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제가 원하는 형틀로 적용이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만든 형을 또 패턴을 돌려서 제가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형상이 적용이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 형상을 만든 다음에 다시 체크 포인트 추가를 눌러서 이름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확인은 이렇게 체크 포인트가 추가가 되었고요. 보시면 지금 여기서 아까 만들어 놓은 체크 포인트를 활성화를 시키게 되면 형상이 아까 이전에 만들어 놨던 형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다시 이 체크 포인트를 활성화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방금 전에 형상이 적용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델링 자체를 직접 편집을 해서 저장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DEX 기능을 이용을 해서 체크 포인트를 만들어 놓으시면은 형상 변화이나 이런 거 여러 가지 형상들을 다양한 형상들을 적용을 해보고 또 편집을 하는 데 있어서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제 진짜로 솔리드웍스에서 불러온 요 어셈블리 파일을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요 배터리 프레임을 제가 한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프레임을 불러오면 이렇게 나오죠.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CSL이라는 모듈을 확인을 좀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라이브 시뮬레이션 이라는 부분에 들어가시면 되고요. 현재 보시면 제가 미리 지정해 놓은 조건들이 있습니다. 제약 조건도 지정을 해 놨고요. 하중도 조건을 지정해 놨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이쪽 면에 대해서 지금 고정을 잡아 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하중 같은 경우에도 이쪽에 이쪽 면에 해당 면에 대해서 화살표가 표시된 해당 면에 대해서 마이너스 60N만큼 입력을 해 놓은 상태인데요. 만약에 없을 경우에는 여기 제약 조건에 들어가셔서 제약 조건 주시면 됩니다. 하중 조건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렇게 하중에서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바로 시뮬레이트 기능을 이용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시뮬레이트가 실행을 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보시면 검토 부분에 성능 옵션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속도를 빠르게 할 것인지 아니면 정확도를 높일 것인지 이런 것들도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도를 제가 높인 걸로 지금 바꾸니까 조금 바뀌었죠. 실시간으로 이게 변경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폼 미세스 응력 뿐만 아니라 변형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응력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변형률도 보실 수 있고요. 실시간으로. 그리고 나서 보통 단위는 응력은 메가파스칼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단위계도 변경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최대 응력 부분과 최소 응력 부분이 어딘지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시뮬레이션 프로브라는 기능을 이용을 하시면 이렇게 최대라고 하고 면을 제가 찍었죠. 그리고 나서 저장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프로브라는 게 하나 생기고요.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아예. 그래서 지금 봄미세스 능력으로 봤을 때 이쪽 부분, 이쪽 면에 376.083MPa 정도가 적용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변형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변형은 어떤 식으로 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프로브의 경우에는 숨기기를 하면 숨기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시뮬레이션이 지금 실행이 된 상태에서 이제 유연 모델링으로 넘어가서 FMX 기능이죠. 이 기능으로 넘어와서 제가 여기 있는 요 배터리 프레임 형상을 좀 변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사이드 쪽에 뚫린 이 홀에 대해서 형상을 변형을 할 텐데요. 먼저 선택을 하고 나서 제가 패턴 인식을 하기 위해서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패턴 인식이라는 부분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 사이드에 있는 네 가지 동일한 홀에 대해서 얘가 패턴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네, 이 상태에서 다시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한 다음에 이번에는 이 기능으로 제가 여기 직접 치수를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마우스로 끌어당기시면은 늘어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옵션에서 패턴 부분에다가 패턴 인식 부분을 선택을 해 주시게 되면 네 군데 전체가 같이 적용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기존에 있던 홀, 여기 장공처럼 뚫려 있는 이 부분을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택을 해서 해당 기능을 쓰면 이렇게 막을 수도 있어요. 바로 해서 편집을 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크레오 시뮬레이션 라이브가 실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응력 값이 다 변했죠. 변한 것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보시면 나오는 것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시뮬레이터를 끄게 되면 이렇게
꺼지게 되죠. 이렇게 해서 편집까지 완료를 됐고, 여기다가 체크 포인트를 다시 하나 추가를 하겠습니다. 프레임을 수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나서 확인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네, 마지막 체크 포인트까지 추가가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하고 나서 이제 종료를 하면 어셈블리에도, 서브 어셈블리에도 지금 적용이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보시면 이렇게 적용이 됐죠. 적용이 되었고, 여기서 이제 상태 재설정을 하면 이런 식으로 전체 어셈블리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이 부분만 활성화를 시키면 이렇게 제가 만든 형상들이 다 적용이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기종 CAD 파일을 불러와서 편집도 하고 크레오 시뮬레이션 라이브 기능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구조 해석 결과 값도 확인할 수 있는 것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간단한 파트로 지금 일단 설명을 드리기 위해 진행을 한 거지만 여러 가지 이런 기능들을 활용을 하시게 되면은 좀 더 편하게 설계 작업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Q&A 받고서 오늘 웨비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